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지력 훈련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김창환 대표입니다. IT 쪽에서 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교육용 앱을 이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유아 쪽 혹은 초등학생용 앱을 만들어 오다가 최근에 5년 전부터 실버 쪽에 관심이 생겨서 실버 쪽 관련된 교육용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만든 앱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또한 자원봉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앱이 용량 이론이란 무엇이고, 두 번째, 두뇌와 손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세 번째, 이런 손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와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서비스가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이렇게 서비스 되어진 것을 시연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어떤 삶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적 화려하게 살았지만 노년에 불우한 삶을 산다면 결코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젊었을 적 좀 어려웠지만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괜찮은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어떻게 보면 두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뇌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두뇌는 점점 수축되어지고 또한 많은 기능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드는 뇌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훈련과 자극이 있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뇌 자체도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단적인 예가 저글링입니다. 저글링은 아시겠죠? 손을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저글링이 두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에 대한 것은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글링을 하면 할수록 뇌의 회백질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지력도 향상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뇌의 신경 시냅스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 저글링을 다시 끊게 되면은 이 회백질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계속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나지만 다시 근육 운동을 줄이게 되면 원래대로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뇌 훈련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해야지만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수녀님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지 앱이 용량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지 앱이 용량 이론이란 노화라든가 기능 저하 등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즉, 어느 부분이 뇌에 소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혹은 대체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수녀님이 베르세네스 수녀님이신데 이 수녀님이 살았을 적에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수녀님의 뇌를 해부를 했습니다. 해부를 해봤더니 약 절반에 가까운 뇌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뇌가 없으면 이분은 치매
말기에 해당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밝게, 유쾌하게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분의 어떤 삶의 행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거죠. 글쓰기라든가 노래 부르기라든가 기도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모든 부분, 게임이라든가 굉장히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사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매 환자여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개선 훈련 효과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치매는 크게 5단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4단계로 말씀드렸지만 치매 2단계, 중등도 치매 이전까지 즉 경도 치매까지에만 인지 개선 훈련이 약간의 억지, 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분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 개선 훈련 효과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비록 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일 때도 꾸준하게 머리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약물과 적절한 인지 훈련을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완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현 상태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저글링을 말씀드렸는데 저글링은 손으로 하는 운동이죠. 실제 치매 예방 훈련의 절반 이상이 거의 손과 관련된 훈련입니다. 그만큼 두뇌에서 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문클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되뇌 피질에서 각 운동 기관, 손, 발, 피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비율을 그린 건데 보시면 손이 제일 큽니다. 발은 제일 작고요. 입술과 혀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만큼 손과 두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고려대학교 교수님도 손운동과 뇌 구조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손과 눈의 협응 운동을 할 경우에 같이 했을 경우에 손의 기억력과 운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14% 증가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인지 활동에 있어서 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깐나라기한테 잼잼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다른 게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 좋아지라고 시켰던 것이죠. 또한 우리 한국인들의 젓가락질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가장 얇은 젓가락을 쓰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지능이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과 두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스마트 기기와 손운동 결합해가지고 치매 예방을 하고 인지 개선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뇌 운동을 촉진하게 하고 그리고 사용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훈련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시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비스는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 3개가 달려있는 이 블루투스 기기하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TV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태블릿과 연결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서 인지 훈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를 버튼 3개를 눌러가면서 풀면 되는데 다른 것과 달리 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터치할 때 느낌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기억력,
진압력, 어휘력, 집중력, 수리력. 두 번째 강의 시간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억력이라고 한다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오랫동안 저장하는 능력. 진압력이라고 한다면 오리엔테이션인데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어휘력은 사물과 이름을 매칭하고 의사표현을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집중력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다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수리력은 수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덧셈 등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서비스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뒤에 데모 때도 나오겠지만 전래동화라든가 혹은 젊었을 적 겪었던 일화라든가 사진, 추억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바로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지 개선 문제들이 나오고요. 옆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 더하기 50은 얼마냐, 수리력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일부 사진을 보여주고 이 그림은 무엇이냐, 어휘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날아오는 새들을 맞추는 게임들인데 주의 집중력, 그리고 여기에는 별 모양이 몇 개인지, 수리력과 주의 집중력 이런 문제들로 섞여져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저희 서버에서 문제들을 만듭니다. 문제 유형은 한 140가지 정도 되고요. 개수로는 한 12,000개 정도 됩니다. 수리력 문제가 좀 상당히 많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한 1,00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결과들은 레포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어느 쪽에 좀 약하신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 형태로 보호자나 혹은 이제 담당 기관에게 전송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원래 만든 것들이 그 기관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용은 보시는 화면은 기관용인데 각 그 주간 돌봄 센터라든가 복지관 등에서 여러 회원들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은 그냥 일반 개인이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었고요. 주간 돌봄 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고령종합체험관 여기서 사용성 평가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평가 테스트 결과 KMMS의 그 결과로서 한 30% 정도의 기억력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제가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앙 치매 날 이런 행사도 많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IT 행사 이런 데도 많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그 사용성 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단은 재밌다. 그리고 뭔가가 개선의 효과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응원을 바탕으로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고요. 그러면 손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걱에 붙어있던 가발에 수다를 공여 신청.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스님이 건져주면서 공양미를 다음처럼 받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했어요. 10 더하기 90은? 좀 더 열심히 해보아요. 참 잘했어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주걱에 붙어있던 가발에 수다를 참 잘했어요.
주걱에 붙어있던 가발을 참 잘했어요. 다음에서 보여준 참 잘했어요. 다음에서 보여준 좀 더 열심히 해보아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시연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치매 예방의 중요성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지력 훈련의 이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노년기에 더 흔히 나타나고 기억력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치매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서로 다르며 치매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치매가 있을 경우 뚜렷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며 기분 변화나 판단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여러 증상의 묶음이며 이 묶음에는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포함됩니다. 이 증상들은 뇌의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며 그 뇌의 다양한 질환에 의해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기억력 외에 언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도 저하될 수 있으며 기분, 성격,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치매가 있을 경우 남들과 소통하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치매가 있으면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매가 있어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치매로 진단될 경우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